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과목 강의를 담당하게 된 IT대학 컴퓨터공학과 김진호 교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 2주 동안은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동영상 강의는 처음 하는 거라서 다소 어색하고 좀 익숙치 않지만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수강해 주시고 또 동영상 강의 외에도 과제물을 올릴 텐데 동영상 강의를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과제물을 잘 하신다면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지만 충분히 과목을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T대학 컴퓨터공학과에 근무하고 있고 제 연구실은 한빛관 407호입니다. 한빛관은 공대 5호관 뒤쪽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4층에 있는 407호가 제 연구실이고요. 이메일 주소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jhkim 하신 다음에 강원.ac.kr 여기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루리 사이트에 질의응답 코너에 질의를 하셔도 되지만 이메일로 따로 질문을 하거나 한빛관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2020년 1학기에 지금 이제 이게 그 소프트웨어 융합 연계전공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32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제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저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황규영 교수 외에 6명이 번역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 홍릉과학 출판사에서 작년 2019년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27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엘마스리와 나바세라고 하는 두 교수가 쓴 Fundamentals of Database Systems라는 책을 번역한 책인데 이 원서 Fundamentals of Database Systems라는 책은 데이터베이스 교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책을 교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책의 특징은 설명이 좀 많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많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책을 읽고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설명이 많은 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많은 것을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워낙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어서 이 책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 두꺼운 책이라서 우리 학과에서는 두 학기에 나눠서 배웁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서 이어서 이 교재를 사용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과목만 수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의 일부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강의 PPT나 그 강의 동영상을 활용해서 수업을 듣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교재를 구입하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 컴퓨터공학과에서 개설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하시게 되면 두 학기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과목에서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해보고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실습을 할 때 마리아DB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MySQL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텐데, 이 MySQL하고 거의 뭐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기능상으로 거의 똑같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 MySQL 또는 MariaDB 이 제품으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요 교재를 참고하시게 되면 이 실제 제품 사용해보고 실습하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책도 제가 실습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없어도 할 수 있을 만한 만큼 강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실습을 하면 더 좋겠죠. 우리 책이 설명이 많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쉽고 간단한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홍희경 교수가 쓴 데이터베이스 배움터라고 하는 생명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비교적 얇고 설명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박우창 교수와 몇 사람이 쓴 오라클로 배우는 데이터베이스 개론과 실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그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배움터하고 비슷하게 책이 쉽고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실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해서 실습하는 내용이 좀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이것이 MySQL이다 라고 해서 우재남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하게 될 마리아DB하고 MySQL은 거의 같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MySQL이라는 제품이 원래 먼저 있었는데 이 MySQL이 오픈소스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일 유명한 업체가 이 MySQL이라는 이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아직은 오픈소스로 무료로 제공하지만 언제 유료화될지 모른다 라고 해서 MySQL을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이 순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MySQL의 어떤 거의 동일한 그렇지만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든 것이 마리아DB입니다. 그러니까 MySQL 쪽에서 나와 있는 기능이 마리아DB에서 그대로 다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MySQL 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우리가 실습할 마리아DB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황경 교수가 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배울 것이고 마리아DB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 것이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책의 그 표지를 지금 이제 캡처한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책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두꺼운 1000페이지 이상의 굉장히 두꺼운 이제 책입니다. 강의를 할 때 이 강의 자료는 제가 그동안에는 제 개인 홈페이지에서 강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이루리 사이트를 저는 잘 활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 이루리 사이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강의 자료를 이루리 강의 사이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PPT도 올리고 동영상 창촬영 한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제시하는 것도
이 이루리 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루리 사이트에서 강의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동영상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올라온 과제물에 대해서도 과제물을 작성하셔서 이루리 사이트에서 과제물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루리 사이트가 처음 2주간은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동영상 강의를 이루리 사이트에 올릴 건데 첫 2주가 지나고 난 뒤에도 제가 강의 자료와 혹시 필요하면 이제 동영상 혹은 과제물들을 이루리 사이트에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루리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시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혹시 공지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제가 거기 올릴 거니까 공지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루리 강의 사이트에서는 질의응답 그 게시판이 있죠.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이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게시판에 질문하는 걸로 부족한 부분은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우리가 이제 2주 지나고 나면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니까 수업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혹시 앞으로 이번 학기 내내 어떤 질문을 이루리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제 강의 개인 홈페이지 그 URL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화면 캡처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요 cs.강원.ac.kr 하신 다음에 슬래시 물결표시 jhkim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제가 제 과목들의 강의 자료를 여기다가 올렸는데 이번 학기에도 제가 강의 자료를 여기다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루리 사이트를 주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이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 뭐 교재가 있긴 합니다만 PPT 자료를 이용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 2주간에는 이 강의 PPT를 이용해서 온라인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는데 처음 2주가 지나고 난 그 이후에도 제가 가급적 이 동영상 강의를 계속적으로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하신다든가 혹은 이제 강의의 그 어떤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쓸 수 있도록 제가 가급적 2주 지나고도 동영상 강의 자료를 계속 좀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3주 차부터는 이제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오프라인 수업도 동영상하고 비슷하게 PPT 자료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PT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교재가 없어도 뭐 이렇게 좀 수업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책을 구입하시거나 도서관에 빌리시거나 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급적 이번 학기에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어떤 질문이나 토론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하시고 예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를 제가 계속 좀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을 제가 이제 줄 텐데 이 과제물을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간단한 형태의 과제물들을 몇 차례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제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시험 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제물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과목에 대한 공부도 할 겸 시험 준비를 하신다 생각하고 과제물을 좀 충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DBMS 제품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제 DBMS 제품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DBMS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 DBMS 제품을 SQL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실습해보는 내용을 이번 학기에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루리 사이트를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그 과목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각 주차별로 자료도 올라와 있고 과제물도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강의 1장을 올렸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아직은 잘 몰라서 지금 이제 1장을 올려놓은 이후 그 내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 지금 이제 강의 자료가 지금 1장은 이미 올라가 있고, 이 1장에 해당하는 과제물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PPT 자료로 미리 예습도 하시고 과제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질의응답 코너가 있죠. 이 질의응답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하고 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수업 시간 외에도 이 질의응답 코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질문하고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루리 사이트 외에 이제 요 사이트에도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보다는 이루리 사이트에 더 많은 자료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주로 이루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각 과목들에 대해서 버튼이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대해서 소개와 강의 슬라이드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원서의 강의 PPT입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한 한글 PPT 파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냥 영어하고 한글을 같이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 한글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PPT가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로드해서 PPT를 수업 시간에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미리 예습을 좀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왜 수강해야 되는가, 데이터베이스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 데이터베이스에서 뭐를 배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교재 1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1장, 2장에 있는 내용에 많이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걸 알아두시게 되면 이 과목을 배우는데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고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라는 단어와 베이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량이 많으면 뭐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뭐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다시 말하면 컴퓨터에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저장 장치, 이렇게 두 종류의 메모리가 있잖아요. 데이터량이 많으면 램에 다 저장하는 것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죠. 하드웨어적으로는 그것을 하드디스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 도구로 간단하게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아리아 한글이든지 혹은 뭐 MS 오피스에 문서를 만들게 되면 저장할 때 파일에 저장을 하죠.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보조기억 장치의 문서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일종의 서비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나 문서를 저장하는데, 데이터량이 많으면 그것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니까 다시 말하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파일에 저장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데이터량이 많으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도구, 빨리 처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일을 이용하는 그런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파일 기능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데이터 하나를 검색하는데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주일 이상 컴퓨터가 열심히 돌아가야만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데이터량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효율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간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1초도 안 걸리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면 10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으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그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려면 프로그램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파일보다는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제품, 그걸 데이터베이스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기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빅데이터 이런 얘기하면서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자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그 기술 내지는 이런 제품이 이 컴퓨터,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데이터에 대한 보급 기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혹은 어떤 무슨 물류 기지 같은 데 보면 물류 기지나 보급 기지가 있죠. 여기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지점이라든가 혹은 어느 일선 부대라든가 이런 데서 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선 부대나 혹은 어떤 일선 가게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좀 편리하게 내지는 효율적으로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걸 우리 이제 보급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보급기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이 데이터를 보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쉽고 효율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업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요. 은행에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건 말고도 무슨 재고 관리라든가 인사 관리라든가 학생들 수강 신청, 하여간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정도 큰 소프트웨어, 어느 정도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100%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알아야 하는 거죠. 데이터량이 많지 않더라도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분야, 데이터 자체가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로 오류가 생기면 안 되고 유출돼도 안 되고 고장이 났을 때,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데이터 자체가 자산이다. 어떤 분야가 그렇습니까? 은행 같은 데가 그렇죠. 은행의 그 기록,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곧 돈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량이 많지 않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분야, 이런 분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부가적인 그런 관리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기능이라든가, 데이터에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이라든가, 고장이 생겼을 때 데이터에 문제가 없도록 회복을 해주는 기능이라든가, 데이터 자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가적인 관리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분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들은 다 데이터를 사용을 하죠. 그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적고 개발 시간도 줄어들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복잡하면 소프트웨어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 보수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그런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많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죠. 우리가 하나의 정보 시스템, 큰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하나 개발한다라고 그러면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정보 시스템들은 그 프로그램, 그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죠. 그 데이터량이 많으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하려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 운영체제의 한 부분으로 있어요. 운영체제의 이 파일을 다루는 부분을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운영체제의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서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파일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파일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일보다 더 편리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파일보다 더 편리한 기능을 갖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외에 더 상위에 부가적인 기능이 더 있으니까 파일 시스템보다는 기능이 더 많고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파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DBMS라는 제품은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보다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정도 하는 이런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모든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가격이 비싸면 컴퓨터 가격이 비싸지니까 운영체제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곤란하겠죠. 그 운영체제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가 파일 시스템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기능을 넣기는 어려워요. 많은 기능을 넣으면 운영체제 가격이 비싸지고 따라서 컴퓨터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운영체제에 꼭 필요한 기능만 파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DBMS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DBMS니까 당연히 파일 시스템보다는 기능이 많고 따라서 더 편리하겠죠.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는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어떤 그런 로직, 데이터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하고 그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프로그램 안을 분석해 보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루틴, 그런 문장들, 그런 부분이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외에 이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고 하는 데이터의 입출력을 담당해 주는 문장이 들어있겠죠. 근데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 처리하는 문장보다 이 파일에 입출력하는 문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줄여준다면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나 노력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줄이자 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데이터베이스고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파일을 사용해서 여기에 파일에 데이터를 넣어 놓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문장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보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파일의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데이터의 구조, 다시 말하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구조와 프로그램의 구조가 서로 종속되어 있다. 좀 이제 복잡한 개념이어서 나중에 1장, 2장 배울 때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이 데이터의 구조와 프로그램의 구조가 종속되어 있다. 이것을 데이터 종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구조에 독립되도록
데이터의 독립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주 목적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구조에 종속된다. 뭐가 종속되느냐면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구조에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문장들을 쭉 작성을 할 때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순서와 포맷과 구조에 맞춰서 이 문장들이 이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이런 문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의 구조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문장들이 이 구조에 맞춰서 종속되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만 프로그램 문장을 작성할 수 있고 따라서 문장도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공유가 어렵습니다. 누가 공유하느냐 하면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가 있는데 이 학생 데이터를 학생과에서도 이용하고 도서관에서도 이용하고 학적과에서도 이용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 학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부서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구조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도 그 구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과에서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학생과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사용했겠죠. 그 데이터를 도서관에서 쓰려면 도서관 목적에는 조금 안 맞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동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공유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내가 이거 복사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그 구조로 만든 다음에 나는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비슷한 데이터가 여기저기 이제 복사돼서 중복되는 그 데이터의 중복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힘들어집니다.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과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동시 사용이 어렵습니다. 데이터 공유하고 동시 사용하고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데이터 공유는 같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시간에 따로따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공유 문제인데 동시 사용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접근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열차 좌석을 예매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좌석에 대해서 여러 열차 표를 판매하는 창구에서 동일한 좌석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볼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적절하게 제어 안 해주면 한 좌석이 여러 사람한테 판매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제어 기능을 동시성 제어라고 하는데 이 동시성 제어를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동시성 제어 기능을 이제 기능을 넣어서 개발해야 되는데 이 동시성 제어 기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DBMS에서 아예 패키지 안에 이 동시성 제어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하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은 동시 사용에 따르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막 프로그램을 짜서 사용하더라도 동시에 돌아가더라도 DBMS라는 제품이 이걸 이제 제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만 사용해 가지고는 이 데이터 사용할 때 동시 사용이 자주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처리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따른 관리 기능이 이제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일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부족한 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쉽게 사용해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영어로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서 그 앞자를 따서 DBMS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BMS에 대한 원리와 사용법, 이걸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방법, 이런 걸 배우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그 목적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DBM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파일 시스템보다는 훨씬 고가의 제품이고, 따라서 훨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시 말하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환경이 제공된다. 그 다음에 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연산, 언어,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요청 문장을 자기가 해석하고 처리하고 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DBMS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질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는 DBMS가 알아서 처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류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 관리 기능이 DBMS 제품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이걸 따로 만들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DBMS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가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장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이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일 시스템은 기능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의 파일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복잡한 이 파일에 대한 메커니즘들, 저장 메커니즘을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 이 DBMS에서는 그런 이제 아주 다양한 저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DBMS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뭐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과목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뭔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배우는 것,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과목에서 배우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다루는 편리한 기능, 편리한 언어가 제공되는데, 이 언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제 표준으로 SQL이라고 하는 언어가 표준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제품들이 다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DBMS 제품을 사용해서 이 SQL을 실습하는 것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이 SQ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연산하는가에 대한 기본 원리, 원칙이 데이터 모델인데, 데이터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 제품들이 다 이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배우시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시고, 이 SQL을 DBMS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DBMS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하고 시장 점유율이 제일 많은,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오러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오러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 제품 다음으로 유명한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다 상용,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제품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ySQL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소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오러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유료화될지 모른다. 그래서 순수하게
오픈소스로 가자라고 해서 MySQL을 만든 핵심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마리아DB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MySQL의 기능을 그대로 100% 지원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리아DB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어떤 업무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어떤 모양으로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DBMS 제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SQL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은 크게 ER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델링 방법과 종속성과 정규화라고 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종속성과 정규화는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고 우리가 여기를 배우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ER 모델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요즘 이제 유행하는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응용들 뭐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주 내용입니다. 강의 일정은 대략적으로 여기 교재의 챕터 구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이 교재는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는 교재라서 27개 정도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학기에 다 배우는 분량이 아닌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그 앞부분에 한 뭐 절반 조금 안 되는 내용을 배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데이터베이스는 한 과목으로 배우지 않고 여러 과목으로 배웁니다. 많이 배우는 학교의 경우에는 4과목 이상, 뭐 6과목까지 이제 배우는 그런 이제 그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컴퓨터공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이렇게 2과목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번 학기에 배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계전공 과목에는 없지만 아마 일반 선택이나 뭐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해서 컴퓨터공학과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을 언제 한번 수강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더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이제 중간고사 한번 볼 거고요. 기말고사 한번 볼 거고, 우리가 실습도 하고 리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많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좀 학점이 안 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두 번 빠지면 학점 안 나간다 이렇게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학칙상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학점이 안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 이상 너무 많이 안 빠지도록 좀 해주시고, 어쨌거나 출석도 점수에 들어가니까 출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 전반적인 그 진행과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타임은 마치고 이제 이어서 1장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